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휘파람 소리가 다 나네.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휙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저희가 이 그 주말 사이에 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나 그리고 많은 일. 오늘 방금 전에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 3차 공판을 이제 출석을 하는데 입장 없이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말없이 법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말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A4 용지 한 장을 페이스북으로 이미 밝혔어요. 그랬죠. 길고 긴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심경이 안 좋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기자들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 정도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 저희가 그 지금 그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출정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간간히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 연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저 마이크를 넘겨서 연설 장면도 저희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대한민국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완전 롤러코스터. 밤에도 바빠. 새벽 2시가 바쁘더라고요. 원래 쿠데타가 이게 새벽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당에서 일어난 쿠데타. 그러니까. 쌍권발 쿠데타가 이제 진압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저희가 몸에 좋은 유산균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산균 좋은 거는 입이 아파요. 다들 유산균 드시죠 집에서? 저도 먹어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산균은 다 드시는데 자, 좋은 유산균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데요. 요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일단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한다.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냉장으로 관리가 되고요. 저희들한테 저 상품 소개 왔는데 냉장 포장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로닉스 집계 기준 2024년 1년 동안 만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고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이거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생각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티아이 어이입니다. 셀티아이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 어린이, 학생, 성인 그리고 임산부 모두 연령에 맞게 제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맞춤으로 섭취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 타임도 즐겁게 바꿔드립니다.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배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살아있는 유산균 셀티아이 유산균 선택하시라고 저희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용도 있네요. 키즈용도 있고 어른들용도 있고 다 이제 연령대에 맞게 유산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두 분도 바꾸시죠. 좋은 것 같아요. 바꿔야죠. 키즈가 이게. 있어서 네. 아이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되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키즈용이고 이거는 성인용이고 그런 성인용. 것 같습니다. 베이비용이 예, 따로 베이비용도 있고. 이 유산균이 끝까지 살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장까지 끝까지 살아서 자기 역할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내란 세력은 끝까지 살면 안 되는데 내란 세력이 지금 끝까지 살려고 유산균 난동을 같이. 부리고 있다. 자,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패싱을 해버렸어요. 취재진들을 패싱하고 훅 가버렸는데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없이 법정으로 가버린 윤석열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저희가 분절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롤러코스터. 네. 에?
뭡니까 이게? 23시간 20분 만에 한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시도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발로 그러니까요. 원위치, 제 위치로 돌아가긴 했어요. 자, 우리 신익규 변호사님은 진짜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당 출신이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냥 말을 더 꺼내기가 싫을 만큼 이건 뭐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네. 정말 만행, 음. 야만적인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뭐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 쿠데타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은 쿠데타를 감행했죠. 신이 쿠데타를. 근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국민의힘을 빠르게 이 위헌성을 확인하고 빠르게 해산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정당 해산 심판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인데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주말 간밤 사이에 있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당권 쿠데타 시도는 미수로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의힘이 왜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를 전 스스로들이 다 입증해 보인 그런 촌극이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은? 저는 옆당이지만. 이거는 정당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정치 결사체는 이럴 수 없는 거고요. 네. 이런 민주성을 저버리고 예.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없는 거고 이 맥락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네는 여기서 니네는 국민의힘입니다. 니네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니네는 이념 단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익이 걸려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당권, 기득권, 지방선거, 공천권, 예산, 인력, 인사권 거기에 몰던 거예요. 대선 한덕수 씨가 필승 카드라고 본인들 생각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만 본인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당에서 또아리를 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쌍권. 이거는 쌍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계엄 해제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면서 이 의총 야밤에 할 때 60명 좀 넘게 들어와 가지고 단 한 명 그냥 이의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경태 의원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은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 대리인으로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이에요. 네. 대선 국면을 악용해가지고 민주성을 저버리는 걸 그나마 당원들이 제지시킨 건데 사실 어떤 분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없긴 했는데 네. 결국에 이 당은 끝을 보여주는구나. 이건 정당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헌정사에 완전히 5점 중에 5점이에요. 그런데도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권성동. 그리고 이거 물러나는 걸로 되겠습니까?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 정계 은퇴도 부족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사진 하나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운동화 선거운동 때 항상 운동화 이제 전달받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고요. 권성동 의원이 맨발로 국민의힘 국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저렇게 맨발로 독서를 해요. 저는 저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예, 무례하고 염치도 없고 그냥 저래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남들 앞에 서기가 어렵잖아요. 발이 답답해서 그냥 신발을 벗었다는 취지인 거예요? 어떻게 발이 혼자 답답하다고 휴양 온 신발- 것 같네요. 휴양지 간 것 같네요. 혼자. 아니 저 그러니까 사진을 처음 봤는데 저게 있을 수가 있는 기괴하고, 일입니까? 국민들을 네. 대상으로 저렇게 맨발 양말조차 신지 않고 저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저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 사퇴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날까지 알량한 그 후보 자리 지키려고 했다라고 맹비난을 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또 손을 잡고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괴해 아니, 하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 정서에서는 이게 가능한 그건 이제 정서적인 이해보다는 제가 이제 좀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 안 해도 어차피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촉진시키겠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종말돼야 될 5가지 유형의 보수를 제가 이미 지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 첫 번째가
검찰 보수죠. 검찰 보수. 검찰 보수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찰 출신 인사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MB 보수죠. 여기에 권성동 의원은 검찰 보수 플러스 MB 보수이기 때문에 이관왕이죠. 예. 이관왕. 그다음에 이제 기회주의 보수. 예. 이번에 한덕수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태 보수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 명태 보수라고 부르는데 예. 이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이준석, 김종인 부류의 그런 셀럽 정치하는 부류들을 제가 이제 구태 보수라고 부르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매국 보수거든요. 네. 나라 팔아먹는 세력들. 매국 보수. 매국 보수. 이 5가지의 보수. 이 안에는 친이 친박도 다 들어가 있고 검찰과 기회주의 세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익 집단 내지는 사익 집단으로 전락을 한 지도 너무 오래돼 왔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요. 정당이라는 게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자정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쌍권총을 누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네. 이 비판 세력들이 어떤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이 당이 변화가 되고 주류 교체가 되면서 다시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 간밤에 있었던 지난 주말의 당권 쿠데타는 말로 평가할 수도 없는 단계고 네. 그 정당 민주주의를 공격한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은 또 공항에서 포옹하고 이러는데 이분들부터 대선 끝나면 바로 명태균 수사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수사라는 것이 결국 명태균이 한 일보다는 결국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공천 개입이 본질 아닙니까? 네. 공천 농단 아닙니까? 그때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이고 또 홍준표 시장은 그 전에 맥락이 더 기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당을 바꾸고 세력을 어떻게 교체합니까? 그래서 제가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명태균 이슈로는 좀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도 당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검찰 보수를 대표하는 한동훈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기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밥 먹고 있어요 매일. 네. 밥이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대안 세력의 부재, 자정 능력의 부재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범보수로 불렸던 이 집단은 멸망, 종말할 수밖에 없다. 네. 전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술적으로 진단합니다. 학술적으로. 예, 책을 근데 썼기 때문에. 지금 다 떠나서 이게 내란 세력과 협력한 세력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자체가 참 국민 보기에의 어떤 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건 저는 마지막에 어쨌든 근데 한덕수가 나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던 건가? 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무지 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확장성을 전혀 지표로 보여준 적이 없고요. 보수파이만 갈라먹었을 뿐이에요. 네. 오늘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약간 9일몽 그냥 꿈을 꿨습니다. 9일 동안 10일도 안 되는 시간 네. 동안.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정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통상 교섭의 전문성을 갖고 과거에 딱 함구하고 있다가 수석에서 경질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본인들도 평가했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뭔가 대선 너머에 뭔가가 있다. 정치 기득권의 연장에 한덕수가 눈에 들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실 부안해동했던 거예요. 한덕수 씨도 본인의 개인 욕심 때문에. 네. 혹시 난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국민을 정말 얕잡아 봤다는 점에서 어떻게 내란 혐의 피의자를 대선 주자로 그것도 자기네 자당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합니까? 김문수 후보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사실 국민을 당원을 대단히 욕보이게 했다는 근데 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장면미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게 결국 한덕수와 이 지도부의 유착설은 지도부들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한덕수는 결국에는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만난 거죠. 이게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입증이 된 게 지난 간밤에 김문수를 먼저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고를 새벽 1시에 올려요. 근데 후보 등록 시간이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 1시간. 새벽에 딱 1시간. 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잠도 안 자고 32종의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새벽 3시에 뜨니까 바로 접수시켜가지고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가 그 ARS 투표에서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새벽 3시에 우리는 다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한덕수 씨는 3시에 깨 있다가 그 1시간을 노려서 맞춤형으로 거의 무슨 이게 스틸 하듯이 네. 훔쳐오듯이 후보자 지위를 거의 강탈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혼자 가능하냐는 거예요. 결국
지도부의 해당 행위와 한덕수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네. 여기서 손을 맞잡았다. 근데 이게 지금 9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9일 천하. 네. 그러니까 이 9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죠. 윤석열은 9수. 그리고 한덕수는 9일 천하. 어머. 이 9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9.15. 그래서 이것도 혹시 점괘를 받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9일 어쨌든 천하. 그놈의 정계는 다 틀렸다. 그런 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뭐 네. 점괘를 그 JTBC의 그 네. 한덕수 후보자의 그 부인. 배우자 네. 그분 육성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그렇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의 운세 수준은 아니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